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수많은 어플들이 있죠. 카카오톡도 있을 것이고 저는 카카오페이, 토스, 야놀자, 배민 이 정도 깔아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어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가 급성장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데 삼성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은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이 서비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배민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요. 주말에 놀러갈 숙소를 예약할 때에는 야놀자로 하고요. 사진은 스노우로 찍고 주식 투자는 토스로 합니다. 우리가 이 어플들을 많이 쓸수록 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겠죠.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면 투자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시총 5위권의 대기업, 말 그대로 빅테크가 됐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한 기업들을 증권사 어플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상장되기 이전의 기업을 비상장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괜찮은 기업들의 주식은 꼭 상장 이후에만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아직 매매하지 못하는 종목들이란 의미겠죠. 상장을 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여러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바깥에 있다라는 뜻에서 장외 주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상장을 하지 못했다면 주식 자체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상장 상태일 뿐 주식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스타트업, 또 그보다 더 성장 초입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비상장 주식 거래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가 아직 개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면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다 할 매출을 내는 상태도 아니라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초기 사업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요. 이 투자자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불러요. 자금이 급한 기업에 돈을 출자해주니까 천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후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쿠팡도 초기 단계부터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대규모 영업 적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고요. 당장 지금은 적자를 내더라도 추후에 유통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그 잠재력을 보고 VC들이 투자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VC들은 기업 하나를 잘 고르면 정말 대박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 기업이 잘 크면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이것을 엑시트라고 부릅니다. 수익은 투자금의 몇백 배 그리고 몇천 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숙박 어플을 운영하는 야놀자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1조 원을 VC 등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무려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야놀자에 투자한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그 이전에 야놀자에 투자한 VC들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VC들은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금액들에는 시리즈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모 기업이 시리즈 D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런 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A, B, C 이렇게 라운드가 넘어갈수록 투자 금액이 커지고 기업 가치도 더 커집니다. 시리즈 A는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개발과 시장 검증을 마친 시제품 출시를 전후해서 유치합니다. 약 20에서 40억 원 규모로요. 기업 가치도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단계입니다. 시리즈 B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유치하는 만큼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고요. 시리즈 D 이후로 넘어가면 유니콘, 데카콘 이런 기업들도 등장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창업을 해서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란 마치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발견하는 확률과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에 4,600억 원의 시리즈 G 투자 유치와 함께 기업 가치는 무려 8조 2천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직전 투자 라운드 때보다 몸값이 약 3배나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 최초로 유니콘에 등극한 데 이어서요, 데카콘으로도 등극한 거죠. 그리고 시리즈랑 시리즈 사이에 소규모 형태로 브릿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PO 이전에 프리 IPO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프리 IPO란 회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장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자금 유치 방식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은 상장 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그냥 상장까지 기다렸다가 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빠르게 공모주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죠. 위험도 훨씬 낮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여러 번의 공모주 청약에서 경험한 게 있죠. SK바이오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큰 IPO들에는 어김없이 고평가 논란이 따라왔잖아요. IPO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 폭발적인 고성장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적이 정점이라고 생각할 때 IPO를 합니다. 좋은 스타트업의 성장성은 상장 기업의 성장성을 훨씬 웃돌아요.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부터 투자하면 이미 상장해서 투자할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비상장 주식 투자의 매력이고요. 그렇다면 개인들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볼게요. 비상장 주식 투자 2편도 기대해주세요.